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찍게 되었네요. 우리 아들 정훈이가 11월 30일 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어이구. 구사단 백마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를 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저는 94년 6월 5일 입대해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이기자! 군 각 나오나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많이 바빴는데 좋은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건축 감리 계약 시에 건축주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을 알려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감리 그 결제 조건보다 그 전에 감리 계약하는데 감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감리에는 건축 감리, 철거 감리, 토목 감리, 전기 감리, 정보통신 감리, 소방 감리, 구조 감리, 설계 의도 구현, 그리고 준공 검사 특검, 이렇게 9종류가 있습니다. 겁나게 많죠. 예. 되게 많습니다. 건축 규모와 건축 상황에 따라서 감리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 감리 이외의 감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축 감리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건축 감리에는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로 구분이 됩니다. 상주는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주 감리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상주 감리라고 하거든요. 상주 감리는 연면적 1512평 이상, 그러니까 5000회배 이상 되는 큰 건물이거나 연속된 층 5개 층, 5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3000회배, 907평 정도 이상인 건물인 경우 아파트, 준 다중 이용시설 다 상주감리 대상이 됩니다. 상주감리는 이제 거기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상주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주감리 대상 건물은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주감리비는 보통 이제 매월 말에 기성으로 지급을 하는데 평당 한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데 보통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게 금액이 몇 천만원씩 되고 7, 8천이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설계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상주감리비도 많이 들어가면 좀 부담이 크니까 계약만 상주감리로 하고 공사 현장에는 감리 사무실만 이렇게 간단히 꾸며놓고 실질적으로 상주감리를 안 하고 비상주감리 조건으로 감리 계약을 합니다. 보통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몇천만 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데도 상주감리 대상도 비상주감리처럼 계약을 쓴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는 건축주가 직접 발주할 수가 있어서 보통 설계건축사님이 상주감리 계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싸게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감리 계약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비상주 감리 대상은 어떤 건물이냐? 상주 감리 대상이 아닌 건축공사가 비상주 감리 대상이 되겠죠? 아주 쉽죠? 1512평 미만이나 5개층 이하, 연속된 층이 5개층 이하이면서 907평 이하인 건물은 비상주 감리 대상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907평이 넘어가면은 내가 이게 상주 감리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4층 이하인데 1512평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상주 감리 대상이에요. 5층 이상인 경우에 907평 이하인 경우는 비상주 감리예요. 헷갈려. 그쵸? 그리고 잘 이해 안 가시면 제 블로그나 제 카페에 오시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비상주 감리에는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있고요. 건축주 지정감리, 그리고 역량 있는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는 감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뭘 또 나누냐, 뭐 이렇게 복잡하냐,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리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건축주가 보호가 되고 있는 건지 건축주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설계하신 건축사님이 감리를 해야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기간 동안에 건축주님이랑 소통하면서 내 건물에 대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건축 관계자분들 중에서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설계하신 건축사님이시겠죠. 그분이 감리를 하게 되면 정말 설계대로 건축 되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설계하신 분이 아니고 제3의 건축사님이 감리를 하게 되면, 그럼 설계할 때 그 건축사님 의도랑 건축주님의 의도랑 그 계약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감리 나오실 때 그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보시고 감리를 하시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는 정부 공무원 대신 용역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대충대충 하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건축주님들이 설계와 감리를 같이 계약하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플러스해서 너무 확 깎다 보니까 감리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비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준공 때 이렇게 서류만 도장 찍어주는 감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랑 시공자가 알아서 공사를 그냥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많아진 거죠. 이게 건축주님이 이제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리가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죠. 시공자가 뭐 허가 도면도 무시하고 법도 마구 위반하고 막 부실공사하고 오시공하고 불법 시공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왜 감리를 왜 이렇게 이따구로 합니까? 제발 좀 잘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를 설계하신 분이 하면은 또 이렇게 업자들이랑 이렇게 아시죠? 그거 이렇게 짜웅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대충 할 수 있으니까 감리를 그냥 지정을 해줍시다 해서 생긴 게 허가권자 지정 감리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취지죠. 이게 막 짚는 업자님들을 대비하고자 만든 취지인데, 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로 인해서 감리비가 급격하게 상승돼. 급격하게. 그전에는 허가 면적으로 감리비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공사 면적으로 감리를 계산을 해요. 공사 면적에는 허가 면적 외에 발코니 확장한 거, 발코니 면적, 필로티, 다락, 옥탑, 뭐 실제 공사하는 면적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허가 면적이 100평이면 뭐 실제 공사하는 비용은 140, 뭐 150, 160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3, 40, 50% 이상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겁나죠, 그렇죠?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로 인해서 설계 건축사님들이 자기가 감리를 못하니까 내가 감리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막 또 이렇게 하셔갖고 설계 의도 구현 업무라는 거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계약을 또 해야 돼요. 누가 돈을 주느냐? 건축주님이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님 부담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비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설계비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비는 1,500인데 감리비가 1,600이야. 그럼 황당하시죠? 이러니까 설계하신 건축사님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럼 나도 설계비도 허가 면적이 아니고 공사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계비도 올라가고, 감리비도 올라가고, 또 내가 감리 안 하니까 또 모두 이제 설계 의도 구현비도 또 만들어갖고 또 달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철거 감리비도 달라고 그러고, 구조 감리비도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서로 다 달라고 해요. 근데 황당한 거는 금액은 올라가는데 업무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다. 뭐 대충 하고 뭐 설계도 못 하고 감리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주를 위한 일인데 건축주 부담만 가중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답답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와, 이건 또 뭐지? 되게 사람 다채롭게 연맥이네.
물론 모든 건축사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쁜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좋으신 분도 많은데 나쁜 분들도 많아요. 나빴어. 나빠 진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은 누구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로 200캐베 이하, 그러니까 60평 이하의 건물이나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사와 시공하는 건물로 200캐베 이상, 60평 이상인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임대 목적의 단독주택, 그리고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내가 지정해줄게, 감리를 지정해줄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시청 건축과나 구청 건축과에서 감리 건축사님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대상은 각 지역 건축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축사님들을 순번제로 쭉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순차적으로 허가 받는 순차적으로 뭐 재수 없으면은 감리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뒤로 밀리신 분들은. 그럼 난 어떡해?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거든. 나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이제 허가가 많이 발생되는 데는 1년에 2번, 3번씩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용돈이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용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먹지 마 진짜. 딴 거 먹어. 이게 건축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정감리를 계약을 안 하거나 해지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지정되면 그냥 그 금액에 계약을 해야 돼요. 감리비를 안 깎아줘요. 옛날에는 이렇게 감리비 깎아달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깎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10만 원 미만 좀 이렇게 내고 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1,548만 7,500원이다 그러면 1,500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 밑에까지 10,000원, 1,000원 따니까 다 받으시더라고요. 못됐다. 그쵸? 완전 못됐다. 공사 면적에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좋으신 분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용도, 구조, 그리고 공사 연면적당에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감리 요율을 곱해 갖고 단가를 딱 지정을 해요. 견적서를 관에다 제출하고 협회에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못 깎아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깎아주시는 분은 깎아주십니다. 좋은 건축사님들 좀 깎아주세요. 제발 돈 없습니다. 깎아줘.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건축주 지정 감리는 뭐냐?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통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옥, 빌딩, 공장, 주거시설이 아닌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주님이 지정하실 수 있어요.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감리로 이 건축주가 직접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신 건축사님도 당연히 감리를 하실 수 있고요. 건축주 지정 감리의 경우에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안 하셔도 돼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을 안 하셔도 된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요. 자기 감리 안 주면. 나쁜 분들 많아요. 정말 건축주 모른다고 막 이것저것 막 달라시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지 마.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그러니까 허가권자 지정 감리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계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당 6만에서 7만 원, 그 이하로도 좀 가능하고요. 면적이 크면은 4만 원대도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리는 지역 감리를 쓰셔야 돼요. 타 지역 감리를 썼다. 그럼 준공 때 정말 엄청나게 개고생을 합니다. 지역 감리. 그러니까 수원시인데 서울시에서 감리를 한다. 이러면 죽습니다. 준공 안 나요. 그리고 준공할 때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역 감리를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역 감리를 쓰실 때는 지역 건축사 협회 소속의 임원 건축사, 거기 사무총장님들, 회장님, 부회장님, 그쵸? 임원들, 그분들하고 계약하시는 게 준공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지역 건축사 협회 소속의 임원과 감리 계약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라는 얘기예요. 설계자 감리는 뭐냐?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이 포함된 건물의 경우
예, 이거는 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이제 지정해준다 했잖아요. 국가에서, 예,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설계 건축사님이 설계 시에 신기술 특허 공법을 적용하거나 요즘에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술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 지정을 안 받고 본인이 감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공사, 정부공사 설계 입찰에서 1등 당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량 있는 건축사 사무소로 등재가 되신 경우 설계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역량 있는 설계 건축사님이 감리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텃세들이 막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약간씩 틀려요. 그리고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 뭐 막 이렇게 해서 그 감리를 자기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유도를 해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분들이 막 감리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역량 있는 건축사님들은 대부분 설계 실력이 뛰어나시고 멋진 작품을 많이 탄생시켰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본인 작품을 망가지는 것을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이 정부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분들이 직접 감리도 허용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역량 있는 건축사님이 직접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해주자라는 이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설계비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감리비도 겁나게 비싸요. 뭐 디자인 감리라고 해서 감독 업무, 공사 관리 업무, 막 디자인 막 상세하게 뭐 이거 하나하나부터까지 다 체크하시는 디자인 감리가 있는데 설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뭐 설계비보다 조금 싸긴 한데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역량 있는 건축사님들은 일반 건축사님들보다 설계비도 좀 비싸고 감리비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님들 중에 물론 설계비도 싸게 해주고 감리비도 싸게 해주는 건축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찾으면 대박 나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 좀 찾고 싶은데 없어요. 찾긴 찾았는데 비싸요. 근데 잘해. 지금까지 감리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감리 계약 조건 및 결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본론이죠. 제가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리고 했던 거.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저만 알려드려요. 저만. 자, 특약으로 감리 계약할 때 특약으로 몇 가지만 꼭 확정 지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계약 후 계약 보증서 및 감리 손해배상 공제 증권을 제출한다. 그리고 착공 이후 주 1회 이상 현장 감리를 한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월 2번, 2주에 1번 정도 현장에서 공정회의를 하면 감리건축사님이 꼭 참석한다. 결제 조건은 계약 후에 30%,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완료 후에 30%, 그리고 사용 승인 접수 후에 40%를 지급한다. 요렇게 특약으로 제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리건축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면 계약 보증서는 한 번도 발급해 본 적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나 손해배상 공제 증권은 어차피 관에 제출해야 되니까 제출하겠다. 그리고 결제 조건은 이렇게 세 번은 나누고 받기 싫다. 계약 후 무조건 감리는 50%, 사용 승인 접수 50%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감리 건축사님이 의견을 낼 거예요. 거의 100%. 그렇다고 해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리 건축사님 기분 나쁘게 하면 현장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공사비를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해요. 이게 다 건축주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감리는 될 수 있으면 그은두시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한 감리 손해배상 공제증권과 월 2회 공정회의 참석해 주시는 거, 그리고 추가 감리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요거 3개는 꼭 지켜내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주에게 불리하지만 그래도 표준감리계약서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 꼭 읽어보시고,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막 도장 꽉꽉 찍으시는 분도 많아요. 꼭 계약서 읽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건축주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특약까지 쫙 적어서 감리건축사님한테 이메일로 샥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건축사님들이 그거를 무시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초안은 건축주님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조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계약서 샘플은 어딨냐? 표준계약서 샘플 제 건축주 모임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외에 자료도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다운들 받으세요. 예,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 감리 이외의 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신 시공사 결제 조건에 대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좀 많아지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천천히 얘기한다고 했는데 저희 편집자가 또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그래요?